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글로벌 로토뉴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이슈가 큰 것들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건너간 내용 중에서 그래도 주목을 끌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꼽은 뉴스는 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월달 독일 시장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폭락한 거죠. 영국도 88%, 프랑스 63%, 네덜란드 42%, 노르웨이 40%, 스페인 75%, 스웨덴 40%, 덴마크 40%, 포르투갈 31%. 이 같은 기간 유럽 연합의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53.5%나 증가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것은 뭐 네오나치당 쪽에 관한 그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이 테슬라가 지금 트럼프 정권에 참여하기 전부터 저는 이 일론 머스크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초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그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트럼프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심각한 거고요. 자꾸 말씀드리면 미국의 세계관과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모든 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또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11.6%나 감소했습니다. 2만 7천 대는 많죠. 시장 점유율은 2023년 60%에서 52%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춘절 기간 모델 3를 8천 이하 보조금을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5년 무이자 파이낸스 프로그램도 이 모델 3하고 모델 Y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제공한답니다. 이래서 중국에서 다시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정치가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워낙에 세고 트럼프가 초기이기 때문에 임기 이제 들어선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으로 누가 지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센 공격이 지금 트럼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트럼프가 이 일기하고 다른 자세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말했지만 이 트럼프의 특징은 예, 변동성, 변칙성, 불확실성,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였던 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익이 미국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지금 보수 매체들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유럽의 2024년 신차 등록이 1291만 대.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019년에 1579만 대보다 300만 대 적은 겁니다. 그 아직도 유럽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작년에 약간, 2023년에 약간 반짝했지만은 2024년에도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유럽에서 판매가 1.2% 감소한 198만 대, 배터리 전기차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럽 전체에서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은 15.4%, 다음으로 디젤이 14.3%,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11.8%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가솔린 차가 약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자토 다이나믹스라고는 그 시장 분석 회사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신차에 대한 가격이 높다. 잔존 가치가 낮다. 유럽 전역의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저가 모델 출시를 해서 유럽에서 배터리 전기차 평균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올해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전망은 참고할 만하지만은 장기 전망은 참고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이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단기 전망마저도 이 시장 조사 회사나 컨설팅 회사나 투자은행이나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데이터를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믿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올해가 어제 저는 지난번에 배터리 가격 인하에 관련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배터리 가격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전기차 가격도 인하되고, 그래서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아우디가 올해부터 전 세계 모델 네이밍을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우디 모델은 2023년 당시 CEO였던 마르코스 듀스만이 이 전기차는 짝수, 예를 들어서 A6, A4,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홀수, 뭐 A3, A5 이렇게 구별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다고 피드백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번에 단순한 방식으로 다시,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A는 세단, Q는 SUV, A1, A2, A3, A8까지, Q도 마찬가지로 Q1, Q2, Q8까지 어떤 세그먼트인지 어떤 모델인지 명확히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마르크스 듀스만의 네이밍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주었다 하는 건데, 자동차 회사에서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모델 네이밍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제 새로운 네이밍은 3월 4일부터 적용된 A6 모델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6 아반떼 TFSI 그러면 이거 내연기관차 되는 거고요. A6 아반떼 이트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전기차 되는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정리가 되죠. 이제 그 사실은 이런 식의 네이밍에 대해서 저는 가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폭스바겐이 2027년에 2만 유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2030년 목표란 3단계 전략 발표 중 하나입니다. 3단계 전략 발표는 경쟁력 강화, 새차 도입, 글로벌 모빌리티 추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2만 유로 수준의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제 폭스바겐은 아시겠지만 골프의 내연기관차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기 골프하고 대형 전기 SUV T락 등에서는 SS 플랫폼을 베이스로 이제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이제 폭스바겐은 이전에 이제 왼쪽 사진이 이번에 보여준 그 2만 유로 이하의 저가 전기차에 대한 티저 이미지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이미 공개됐던 2만 2천 유로 저가 전기차. 이게 올해 출시될 거라고 지금 다시 했는데, 원래는 작년 말에 출시할 것이 했는데 연기됐죠. 근데 이게 다시 1년 정도 밀렸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고 다시 밀렸습니다. 이 차는 NEV 플랫폼을 좀 개조한 것, 그러니까 SSP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폭스바겐이 비용 절감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폭스바겐 등 유럽 이런 이제 패밀리카, 양산 브랜드들은 유럽 시장에 맞는 저가 소형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당위성이 있는 반면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가 프리미엄 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전략이 지금 중복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페라리가 첫 번째 배터리 전기차를 올해 10월 9일 날 공개한답니다. 가격은 50만 유로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2021년에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예고했던 겁니다. 그 올해 이제 출시될 6개 신차 중 하나인데, 페라리는 작년에 신차 판매가 13,752대, 그러니까 수년 전만 하더라도 페라리 연간 판매 대수는 7,000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두 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제 페라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자동차 산업으로 평가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브랜드들이요. 롤스로이스 마찬가지고, 일단 별도의 그 돈 많은 호사가들을 위한 그런 브랜드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페라리는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람보르기니한테 1위를 내주는 그런 일도 있죠. 한국 시장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이제 전기 스포츠카는 SUV 프로상구하고 같은 형태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추측이긴 합니다만요. 그 이미 그리고 전기차 기술 관련해서 여러 특허를 초론했답니다.
그중에는 이제 세계 전기 모터를 활용한 파워트레인하고 감성적 사운드를 생성하는 기술 포함. 그러니까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전기차에서 살려내겠다. 이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나 스포츠 세단, 고가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감성적인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전기 모터하고 인버터, 배터리는 자체 개발한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기술을 일부는 외부 파트로 협력한다는 건데 배터리 셀을 이야기하겠죠. 배터리 셀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 셀을 공급받아서 배터리 팩을 자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가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자동차 기자를 오래 하면서 이 페라리도 타보고 람보르기도 타보고 많이 타보았지만 이것은 이제 사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차는 아니죠. 거의 상체를 숙이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오는 것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어쨌든 연초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행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는 제가 자주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에 테슬라 주가가 361달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2주 전에 400달러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1000달러가 넘어간다, 2000달러 넘어간다 그랬는데 다시 360달러 넘어갔어요. 그 주가를 낮춘 것은 일론 머스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노보다고 AR 내세우지만은 투자자들은 테슬라 자동차로 이제 주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전히 가치주나 성장주가 아니고 화제주라는 것인데 화제를 좀 더 이슈를 끌어올렸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제 실적이 제대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 테슬라의 이런 그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또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테슬라는 여전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